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정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민들의 관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여수시 남산동 공원 조성 현장. 지난해 이곳에선 하루 동안 120mm 이상의 비가 내려 토사가 인근 도로까지 넘쳐났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수관거가 제한 용량을 초과한 겁니다. 성명대 바퀴가 다 뚝 묻혔어요. 흙이. 네,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아주 불안한 상태가 돼야 벌써 지금. 현재 관련 정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주민들은 폭우 때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올여름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우선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율은 약 60%로 연차적인 정비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급경사 위험지구 등 피해 우려 지역의 정비율이 30%에 머물면서 완전 정비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국민안전처에서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상 가능한 재해 징조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누수와 균열 등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때 물이 흐르는 게 아닌데 옹벽에서 물이 흐른다거나 이렇게 갑자기 균열이 가 있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붕괴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거를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 기상 변화로 국지성 호우 등 돌발 변수가 많아지면서 올여름 물폭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민들의 철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쌀 변동직불금 지급 범위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가뭄으로 고사 피해를 입거나 물이 부족해 모내기를 못한 논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남 지역의 벼 가뭄 피해 면적은 물마름 948헥타르, 고사 566헥타르 등 모두 1,800헥타르입니다.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는데 지도부가 잇따라 검찰에 불러가면서 지역 정치권의 촉각도 검찰로 쏠리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미 씨가 음성 녹음까지 남동생을 동원해 조작해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이 검증을 실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 등이 이 사건에 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하였거나 인지하였거나 조작된 사실을 인지하였다라고 보여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도 자신은 조작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이유미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당이 망하는 거라고 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공명선거 추진단장이었던 이용기 위원 등의 조작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당시 증거들이 조작됐다는 것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국민의당.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국민의당은 검찰의 윗선 개입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국민의당이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낸 것에 대해 지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협 관계자는 당원 한 명이 제보 조작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밝힌 것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윗선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다른 시민단체들도 오늘 회동을 갖고 국민의당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성명서 발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고대 집터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돼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발견된 유구는 고대 건축 양식과 의뢰 생활을 파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로 평가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유적으로 판명될 경우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시행자로 부영을 선정하고 광양은 목성리 일대 670만 제곱미터 부지에 1,600억 원을 들여 17,0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 조성 공사를 지난달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전국 하위권을 맴도는 전남도 교육청의 청렴도 문제에 대해 장만채 교육감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논란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남도 교육청의 종합 청렴도는 7.52점 3등급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내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모두 3등급에 정책 고객 평가는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장만채 교육감 취임 직후인 지난 2010년 2위를 최고로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하위권으로 추락한 겁니다. 취임 7주년 기자회견장에서 장 교육감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해 질문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조만간 교육가족들이 다소 불편해할 정도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회나 또는 이제 일반 이렇게 관계 있는 분들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도교육청의 청렴도 대책은 크게 강화됐습니다. 학교장 등에게 청렴 평가를 확대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평가 대상을 교감과 행정실장 등 2,28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청렴 대책을 내놓는 것은 교육감의 개인 지지도와 업무 수행 평가는 전국 최상위인데 반해 도교육청의 청렴도는 최하위라는 이율배반적인 상황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반기로 들어서는 7월 첫 원래 조회에서 그러나 장만채 교육감은 청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의 고강도 청렴도 대책은 오는 7일로 발표가 다시 미뤄졌습니다. 차근차근 높아지는 청렴 대책에 대한 궁금증은 커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역 내 폐류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가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오는 11월까지 9,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굴과 꼬막 등 폐류 가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상품 출원과 제품 분석 등 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하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 경비도 함께 지원해 지역 폐류의 판로 확보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현재 고흥과 여수 등 전남 해역에서는 매년 2만여 톤의 굴 생산으로 200억 원의 소득이 창출되는 등 지역 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부산에서만 열린 행사가 갑자기 광주에서 개최되자 그 배경에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5.18 기념재단은 불참했고 시민단체는 행사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 리셉션이 윤장현 광주시장 등 지역인사 250여 명과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지금까지 매년 대사관과 총영사관이 있는 서울과 부산에서만 열렸습니다. 대사관은 고유하고 의미 있는 역사문화 전통을 갖고 있고 매우 중요한 지역의 중심지인 광주에서 행사를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관계자들마저 2주 전에 초청장을 받고 일정을 조정하는 등 행사는 다소 갑작스레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 대사관의 공식 입장과는 별도로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80년 5월 신군부의 학살을 묵인했던 미국에게 아직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초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참했습니다. 미국이 개입했던 내용, 동의해줬던 내용들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5.18에 대한 미국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고는 저희들은 그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행사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철회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이러한 태도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80년 이후 미 문화원 방화 사건 등 반미 집회의 도화선이 됐던 광주에서 돌연 열린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에 의아한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대사관 측은 앞으로 매년 행사를 열지는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어제 여수시 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 5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서 등을 확보했으며 향후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도 곳곳에는 장맛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 시간대보다는 대부분 빗줄기가 약해졌는데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남해안 등지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고 있고요. 부산 영도에는 225mm에 달하는 호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수도권의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는데요. 아직 강원과 충청, 경북 북부와 남해안으로는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남해 동부 먼바다로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3호 태풍 남마돌은 현재 서귀포 부근 해상에서 빠르게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는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전선은 차츰 남해하면서 모레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 남부와 남부에 최고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10에서 60mm 정도가 국지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